자, 전략을 가겠습니다. 전략. 순서대로라면은 김명민 매니저인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정경민 차장 거 먼저 볼까요? 네. 정경민 차장 전략 혹시 준비돼 있으면은 자, 정경민 차장은 오늘 2차 전지 이거 김명민 매니저 거 아닌가요? 제 겁니다. 아니에요. 네, 정경민 차장 거. 약간 겹치네요. 네. 낙수 효과. 비슷비슷해가지고 네. 다들. 그, 자, 근데 어제 움직이는 거 봐서 아직 에너지가 이렇게 전이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좀 장비주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장비주에 물려 계신 분도 좀 오랜 기간 물려 계신 분도 좀 많고 뭐 무상증자 이슈로 이제 몇 개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이제 뭐 양극재를 비롯해서 이런 소재 쪽에 대량 계약이 터지는데 장비주들이 어제 뭐 바닥 대비 뭐 많이 오른 게 한 5, 6%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 무조건 증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장비주들의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보자라는 뭐 이렇게 고도의 그런 논리나 이런 뭐 이렇게 로직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요게 나왔으니 얘네도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얕은 당위성 같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 대형 공시가 좀 연이어 두 방이 좀 터졌기 때문에 저는 뭐 상승 여력이 좀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다들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LG는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 금액 발표를 안 했고 네. 포스코 케미칼은 금액을 발표를 했는데 이 양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거래 기간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거래 기간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지금 8년, 2030년까지인데 네. 한 7년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들을 좀 산정을 하고 어떤 이제 계약의 조건들을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보고. 장기 공급 계약 보통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얼마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네, LG 엔소라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약간 섞여 있는 것도 있던데. 조인트 벤처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미국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내후년까지요. 3년 후까지 그 금액은 나왔는데 양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봤죠. 그래서 지금 LG 화학은 대략적으로 시장에서는 50조 초반에서 많게 보는 데는 60조 중반까지도 2030년까지의 계약 규모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현재 있는 라인을 다 돌려도 이 계약을 못 맞춥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증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년간 25만 톤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의 이 생산 규모를 보면은 18만 톤이 최대치예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증설이 나온다라고 좀 추측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마저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것까지 합쳐도 18만 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7만 톤 정도를 더 생산할 거를 증설을 해야 된다. 근데 또 딱 맞춰서 7만 톤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라인을 한 두세 개 더 6만 톤 규모가 이제 한 세트인데 아무래도 한 두세 개 정도를 더 늘릴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GM이라는 단일 거래처에서 지금 나오는 그런 계약들이었는데 뭐 자동차 회사가 GM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그게 미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 굉장히 다방면으로 빨리 지금 이 공급망을 장기적으로 완성 지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저는 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IR 발표에서 좀 느꼈어요. 네. 지금 이 발밑으로 굉장히 뭔가 물밑 작업들이 빨리 많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매출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통 IR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NDR 같은 데서는 그냥 좀 화이팅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지만 IR 담당자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뭔가 좀 알고 있고 확신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좀 증설이 이제 올해부터 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장비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준을 만들어준 회사예요, 사실상. 네. 원래 원준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열 처리 장비를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광양이나 이런 쪽에 좀 증설을 하면서 원준에 다 맞춰서 좀 했던 회사인데 지금 무상증자 이후에 조금 표류를 하고 있어요, 주가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 없는 이제 그런 위치라고 보고, LG는 또 원래 하나기술과 좀 면밀한 좀 관계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서 이 두 종목을 쌍두마차로 말씀드리겠고, 뭐 CIS, 뭐 유일에너테크 뭐 이런 정도도 확장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이 두 종목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네. 네, 원준과 하나기술 2차 전지 쪽에 포커스 집중해서 장비 쪽
얘기하시는군요. 유일에너테크도 괜찮지 않을까? 어제 좀 빠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유일에너테크는 SK 쪽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언급이 안 나와서 좀 이렇게 밀린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또 전략을 화면으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 두 분이 겹치긴 합니다. 네. 뭐 사실 겹친다는 얘기는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뒤에 일발장전까지도 이게 또 겹쳐요. 오늘은 쭉 다 2차 전지 쪽 소재 얘기들인 것 같은데. 겹치긴 합니다만 뭐 섹터는 다르니까요. 그렇죠. 기업은 또 다 달라요. 그렇죠. 네. 차장님은 또 장비 쪽 또 핵심 종목들 잘 선별해 주셨고 저는 이제 소재 쪽 핵심 종목들을 또 선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지금 분위기가 거의 2차 전지 쪽을 보지 않을 수 없게 시장이 저를 강요하고 있구나. 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특히나 이제 범 LG가의 어떤 이슈들,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이어지는 공급 계약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상당히 좀 메시지를 좀 주는 게 아닐까. 과거에 우리가 에코프로 BM의 어떤 장기 공급 계약 그때와 분위기가 좀 사뭇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미국 진출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전기차 생산 공정에서 가장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뭐 금액적으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양극재를 선점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여지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GM하고 어저께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이미 합작사 이제 얼티엄 캠을 설립을 한다라는 게 발표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LG 화학도 같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은 SK 온과 그리고 포드 요 연합과 이제 북미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공동으로 이제 건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LG 화학이 또 GM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이 합의됐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또 이제 롯데그룹 쪽도 이슈가 네, 있었어요. 롯데케미칼도. 어저께 또 이제 개별주 중에서는 알미늄 관련주들이 또 맞아요. 다 급등을 했잖아요. 뒤에 일발인데 그것도. 아 그래요? 예. 조금만 얘기할게요. 아니, 다 써도 돼요. 양극박 생산업을 하고 있는 롯데 알미늄 머티리얼즈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롯데그룹도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서 2차 전지 쪽에 이제 뭔가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저께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오히려 어제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뭔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개별 종목들은 오히려 더 이쪽으로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시세는 훨씬 더 세게 연출이 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양극재 아까 이제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화학이 무려 한 50조 60조 원 규모고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한 14조 원 정도 규모. 그러면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양극재를 만들려고 하면 그 양극재 소재인 양극재 전구체 누가 만들 거냐. 네. 그다음에 양극재만 만드냐, 음극재는 필요 없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또 음극재 쪽으로 이제 관심이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이 확산되는 논리가 오늘은 이제 분명히 좀 반영될 수 그래서 있다라는 또 분리막에 측면이죠. 막. 그렇죠. 분리막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전에. 동박도 봐야 됩니다. 네. 동박도 지금 미국에 공장 지으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SK 쪽은 이제 동박 쪽 얘기가 분명히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며칠 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 그 확진 중에도 지금 음성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업무에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화상 연결을 통해서 이제 최태원 회장한테 뭐 8번, 9번 연거푸 땡큐 하면서 네. 투자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잖아요. 버선발로 뛰어나왔대요. 그렇죠. 결국은 이 그 동박 쪽 부분도 북미에 분명히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걸로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전방위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 이런 매수세가 좀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종목들을 보면 뭐 음극재 쪽은 한솔 케미칼과 대주전자 재료 요쪽을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 제외하고는 한솔 케미칼하고 대주전자 재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박 쪽은 뭐 당연히 타픽 SKC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나 E&D 이런 종목들처럼 뭐 CNT 도전재라든지 첨가제, 뭐 캠트로스 같은 어제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들이 양극재 첨가제 또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냥 뭐 상한가까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캠트로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각종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이 첨가제나 CNT 도전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지금 요 관련돼서는 뉴스 하나 나오면 그냥 달려가겠다라는 약간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 조금 선점한다라는 측면에서 종목을 쭉 좀 나열을 좀 해드렸고
네, 선택. 탑픽 종목, 네, 선택 종목을 저는 말씀 좀 드리면 대주전자재료 오늘 최근에 이제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저께 하나솔루션, 뭐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우리가 조금 다소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느끼는 종목들이 오히려 막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더 급등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가장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오늘 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E&D의 주가가 먼저 좀 올랐었네요. 전구체 만드는 맞습니다. 회사가 이게 다 알고 있었네요, 시장은. 그렇죠. 시세가 움직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저만 몰랐을까요? 다음 몰라. 우리가 빨리빨리 그 체크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한 발씩 좀 아, 늦었던. E&D가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지금. 자, 뭐 영화 신세계에 보면은 황정민 배우가 분했던 정청, 들어와. 자꾸 들어오라고 손짓하니 안 네. 들어갈 수도 없고. 맞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지금 상당한 유혹인데 오늘 정리를 뭐 일단 잠깐 하자면은 정경민 차장은 원준하고 하나기술 장비 쪽, 그다음에 김영민 매니저는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화면에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김영민 매니저는 추경 매수 공격적이고 정경민 차장은 저점 매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관심을 뭐 따라가자, 좀 이런 따라가자. 식. 예. 네.